이제 3장의 마지막 4절 데이터 수집 방법 및 기술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데이터 수집에 대한 개요, 데이터 수집 절차, 데이터의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수집할 데이터가 이제 결정이 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수집 절차,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보셨죠. 자, 이렇게 이제 수집 절차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가, 데이터 수집 방법과 자, 그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뭔가, 그 기술적 요소에 고려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4장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 이것이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거겠죠. 근데 이 가져올 수집할 대상 데이터가 웹사이트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뭐 CRM 데이터라든가 구매 데이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소셜 미디어일 수도 있고, 스마트 TV와 같은 이런 동영상일 수도 있고, 예, 혹은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혹은 모바일에서의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데이터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이 수집하는 방법이 다르겠죠. 그 수집하는 각각의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각각의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수집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웹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한다, 이런 수집 방법, 수집 기술이 있죠. 그 다음에 ET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외부 시스템에 데이터를 익스트랙트, 뽑아내고 트랜스폼, 변환시키고 그것을 어디에 저장하는, 로드하는 ET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ETL 혹은 어떤 로그 데이터, 어디에 발생하는 연속적인 데이터, 이 로그를 수집하는 것, 혹은 외부에 있는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하는 기술, 다운로드 할 때 FTP라고 하는 파일 전송 기술, 원격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뭐 이런 것들을, 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어떤 파일이다 그러면 이거를 FTP 방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웹페이지다 그러면 HTML로 접속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수집 방법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수집 방법이 있고, 그 수집 방법에 따라서 어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들은 컴퓨터에 0 또는 1
0과 같은 이런 이제 0 또는 1 이런 데 디지털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 형태로 모든 형태의 데이터는 이제 저장이 되어 있고, 이게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의 서로 다른 코딩 방법,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약속에 의해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텍스트 형태의 문서다라고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0 또는 1로 저장되어 있지만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그런 그 컴퓨터 코드 방식으로 이 문서가 이렇게 쭉 저장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JPEG 이미지다. 그러면 이 사진의 0 또는 1의 빗맵을 저장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포맷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동영상 스트림이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의 포맷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포맷에 맞춰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각각의 어떤 프로그램, 어떤 도구들이 있어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는 요 데이터 형식에 맞춰서 뽑아서 보여주고, 요 데이터는 요 데이터에 맞춰서 뽑아주고, 요 데이터는 요 데이터에서 맞춰서 뽑아주고, 이렇게 각각 그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각각의 그 디지털 형태의 각각의 형태의 데이터를 그 형태에 맞춰서 해석하는 해석기가 있어서 이 해석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는 그 형태가 각각 다르게 저장되어 있고, 그 형태에 맞춰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데이터가 원격에 존재하는 이 데이터들이 각각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할 텐데, 이 각각의 형태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될 것이고, 그 각각의 수집 방법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술, 도구가 있겠죠. 자,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느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 데이터 형태에 대해서 그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느냐,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이 존재하는 형태별로 그것으로부터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변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는 그 형태가 정형적인 형태의 데이터, 반쯤 정형적인 형태의 데이터, 형태가 없는 비정적인 형태의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형적인 형태라고 하는 것은 표처럼 생긴 어떤 일정한 형태를 갖는 이런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진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데이터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것을 DBMS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BMS에 들어있다라고 그러면 이 DBMS를 접속하는 어떤 A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DBMS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접속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만약에 이진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 이진 파일의 코드를 읽어서 그 코드를 변환해서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만약에 반정령 형태로 들어있다. 이 반정령 형태로 들어있다는 얘기는
HTML 문서나 XML 문서처럼 웹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웹페이지가 각 웹페이지들이 나름대로의 태그로 문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XML이든지 HTML이든지 이런 반정령 형태의 문서를 우리가 보통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HTML 태그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스크립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스크립트 형태의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 파일을 이제 뭐 HTTP 프로토콜로 가져오든지 어떤 뭐 FTP로 가져오든지 어쨌거나 이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어떤 웹 브라우저, 이 HTML 태그를 해석할 수 있는 이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죠. 비정형 데이터는 그냥 긴 텍스트 형태의 문서 또는 어떤 사진의 빗맵 이미지 같이 이렇게 형태가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빗맵처럼 이진 형태의 파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태그를 사용한 스크립트 형태의 문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걸 가지고 와서 이 이진 포맷의 데이터를 해석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든가 혹은 이 스크립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해석해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데이터의 형태, 이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랄까요? 데이터가 저장되는 형식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존재할 수 있고 이 저장 형식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에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가시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능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때 무슨 기술, 무슨 API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그러면 원천 데이터가 이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이제 각각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의 여러 가지 형태별로 여러 가지 저장 방식으로 저장되어 수 있고 이 저장 방식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변환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다음 뒤에 가서 이제 데이터 수집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이 있다,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서비스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가공한 다음에 그걸 가시적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이제 과정들이 데이터 수집 입장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공한 다음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이런 절차로 제공이 되겠죠. 수집이 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의 형태,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모양에 맞춰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이 데이터 수집 방법이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종류, 그것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별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 이게 이제 데이터 수정 방법이라는 거죠. 이 데이터 수정 방법은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 내부에 있느냐,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냐, 이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뒤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수집 방법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수집 방법은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냐, 정형적인 데이터냐, 반정형 데이터냐, 비정형 데이터냐,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수집 방법이 달라집니다. 적용할 수 있는 수집 방법이 이제 각각 다릅니다. 이 정형 데이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형 데이터가 표 형태로 포맷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인데 여기에 이진 파일 형태의 데이터 파일로 저장될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원천 데이터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그 DBMS를 접속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각 DBMS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접속 API, 일종의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접속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적절히 수집하고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가 DBMS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DBMS API를 통해서 접속해서 수집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런 수집 방법을 뒤에 가시게 되면 나옵니다만 DBMS에 의한 수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이진 파일로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으면 데이터 원시 데이터, 원천 데이터가 파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수집해 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파일을 내 쪽으로 옮겨올 수가 있겠죠. 원격에 있는 파일을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통신 방법이 FTP라고 그래서 이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의 약자인데 F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파일이 넘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이진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이진 형태의 포맷의 데이터를 적절히 변환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올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집 방법을 뒤에 가면 FTP 수집이다. 파일을 아예 통째로 FTP 방법으로 아예 옮겨오는, 복사해오는 이런 수집 방법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 이 반정형 데이터는 HTML 문서나 XML 문서나 나름대로의 포맷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태그 포맷을 가지고 있으면서 만들어져 있는 완전히 표처럼 되어 있는 정형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텍스트나 빈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의 포맷이 있는 어떤 메타데이터,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어느 포맷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이걸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게 스크립트 형태의 파일, 다시 말하면 HTML이나 XML이나 뭐 이런 형태의 스크립트 형태의 파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JPEG이나 MPEG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진이나 요건 동영상이죠. 요걸 동영상을 압축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메타데이터와 함께 이 빈맵으로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데이터들이
이진 파일 형태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크립트 형태의 파일은 HTML인 경우에 HTTP 프로토콜로 이 문서를 옮겨올 수 있죠. 아까 이진 파일은 FTP로 옮겨오는데 HTML은 HTTP 프로토콜로 파일을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HTML이나 XML과 같은 어떤 그런 태그 형식을 갖는 문서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 얘를 웹 브라우저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를 뽑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파싱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포맷에 맞춰서 데이터를 파싱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진 파일은 이 방안 정령 데이터의 이진 파일은 파일을 아예 옮겨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FTP 수집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HTTP로 가져오니까 HTTP 수집이라고 이제 뒤에 가면 부릅니다. 만약에 이 이진 파일을 아예 FTP로 가지고 오게 되면 아예 통째로 옮기면 FTP 수집이 될 것이고요. FTP 수집이 될 것이고, 이걸 이제 통째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스트림 형태로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를 옮겨오면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옮겨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가 오는 동안에 일부 오는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는 이 데이터를 받는 것과 처리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 것을 스트리밍 방식이다 그러죠. 자, 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 파일을 받아와서 어떤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스트리밍 수집이다. 혹은 이 스트리밍 데이터가 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스트림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 센서를 통해서 센서 장치를 통해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쭉 들어오는 이런 게 스트림 형태니까 센서를 통한 수집 또는 로그 데이터가 끊임없이 데이터가 쭉 쌓이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일종의 스트림 형태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센서 또는 로그 수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스트리밍 수집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정령 데이터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아무 형식 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빈맵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것을 FTP 프로토콜로 파일을 옮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트림 형태로 받을 수 있을 텐데 FTP 형태로 받으면 이걸 FTP 전송이다. 그리고 스트림 형태로 받으면 스트림 전송 또는 센서 로그 수집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만약에 이게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으면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는 텍스트면 HTTP 프로토콜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앞에 나왔던 HTTP 수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수집 방법들이 다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하면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냐 그리고 그것이 각 형태별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가 저장되어 있는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수집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수집 방법이 정해집니다. 이 형태와 종류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앞에는 데이터가 외부에 있을 때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같은 시스템 내부에 있을 때 가져오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에 있는 데이터의 형태가 정령, 반정령, 비정령 형태,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양, 이 아까 앞에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집 방법은 내부에 있든지 외부에 있든지 이 수집 방법이 아까 앞에 있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집 방법은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데이터가 어떤 형태,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수집 방법이 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 종류별로 그 데이터를 연동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예, 데이터가 여기에 원격으로 데이터가 있으면 내가 수집을 하려면 내 쪽으로 이 데이터를 옮겨올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여기가 이제 수집하는 쪽이고, 여기가 데이터가 원천 데이터가 있는 쪽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시 말하면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DBMS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는 데이터입니다. 거기 DBMS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내 수집 프로그램에서, 내 수집하는 내 프로그램에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뽑아오고 싶다. 그랬을 때는 연동 방법이 소켓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프로그램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중에 하나가 소켓 방법입니다. 그래서 DBMS가 하나의 소프트웨어니까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소프트웨어가 관리하는 데이터를 내가 수집 프로그램에서 가져오겠다 그랬을 때 소켓 방법으로 연동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정령 데이터 중에서 이진 파일이 FTP로 통째로 가져올 수도 있지만 스트림 형태로 가지고 올 수 있다. 이 스트림 형태는 센서나 기계에 의해서 로고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이게 이제 스트림 형태니까 로고 데이터, 로고 수집 혹은 뭐 스트림 수집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연동 방식을 스트리밍 형태로 연동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반정령 데이터든지 비정령 데이터든지 이진 파일로 되어 있다. 하나의 파일을 통째로 가지고 온다. 스트림 형태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파일을 통째로 가지고 온다 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TP 형태로 연동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스크립트 형태다. 이 스크립트 형태를 통째로 파일을 옮겨온다. 그러면 이제 FTP 방식으로 연동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걸 이제 HTML 스크립트 파일이다. 그러면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HTTP로 연동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종류별로 어떤 수집 방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보셨고요. 그 수집 방법에서 수집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방법, 연동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데이터의 종류와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존재하는 형태에 따라서 수집 방법과 연동 방법이 이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각 연동 방법에 따른 수집 방법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수집 방법에는 DBMS 수집 방법이 있었고, 스트리밍 수집 또는 로그 수집, 로그나 센스 데이터 수집 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FTP 수집, 이진 파일을 통째로 옮겨오는
FTP 수집, 그 다음에 스크립트 파일을 HTTP 프로토콜로 수집하는 스크립트 파일 수집 또는 HTTP 수집이 있었죠. 이때 각각 연동 방법이 아까 나왔던 것처럼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소켓 통신을 통해서 연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워졌네요.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는 스트리밍 방식의 통신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파일을 통째로 옮길 때는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스크립트 형태로 가져올 때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수집 방법들과 연동 방법들을 이제 보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요 연동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수집 기술, 연동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수집 기술들의 이제 그 환경 설정 기능, 이 수집 기술의 환경 설정 기능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집 방법의 네 가지를 봤죠. DBMS에 의한 수집 방법, 로그나 센서, 스트리밍 수집, FTP에 의한 파일을 통째로 수집하는 것, FTP로 스크립트를 수집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수집 방법에 적용하는 기술들에서 이런 기능들이 이런 항목, 이런 기능들을 항목으로 갖는다고 그래요. 어떤 주기로 가져오느냐,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환경으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수집 방법들에, 이런 아까 했던 네 가지 방법들의 처리 기능이 연동될 수 있는데, 수집하면서 데이터 처리를 해서 수집한 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해서 가공을 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처리 기능은 DBMS의 경우에는 그 DBMS 수집을 하면서 처리하는 에이전트를 둬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로그나 센서의 경우에는 에이전트를 둘 수도 있고 콜렉터라고 하는 걸 둬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TP는 파일 전송 기능을 둘 수 있고, FTP의 경우에는 에이전트나 RDB 매핑 이런 이제 처리 기능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수집 방법들에 적용하는 기술들의 이런 이제 아까 앞에 있었던 요 기능 항목들, 그 다음에 처리 기능들을 이제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까 앞에서 데이터의 수집 방법 4가지 말씀드렸죠.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HTTP 수집, 로그 센스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DBMS 수집, 그 다음에 FTP 수집, 이렇게 이제 4개의 수집 방법이 있었죠. 이 각 수집 방법에 적용할 수 있는 수집 기술이 FTP 수집 방법에서는 이제 FTP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DBMS 수집에서는 DBMS를 연동할 수 있는 그 API를 활용한 수집 기술. 그 다음에 로그 센서 데이터의 경우에는 로그를 수집하는 기술, 그 다음에 센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이 센서 데이터는 센서 기계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죠? 요거는 이제 기계에 의해서 된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TTP에 의한 수집은 크롤링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크롤링은 이제 어떤 그 웹페이지나 스크립트 문서를 가지고 와서 HTTP로 가지고 와서 그것에 그 파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뽑는 이제 이런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 HTTP로 된 스크립트 문서도 API 함수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API 수집 이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TP 수집에서 HTTP 수집에서 쓸 수 있는 수집 기술, 로그 센스 데이터에 쓸 수 있는 수집 기술, 그 다음에 DBMS 수집은 DBMS 기술, FTP 수집에는 FTP 기술,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이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 자, HTTP 수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롤링 기술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인 요소들, 환경 설정 기능, 데이터 처리하는 에이전트 기능, 접근을 제어하는 기능, 그런 것에 이제 어떤 요소들을 갖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설명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오픈 API를 통해서 스크립트 문서를 수집할 때 그때 각각의 기능적인 요소들에 대한 요건들, 그 다음에 로고 수집하는 것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DBMS 수집하는 것과 관련되는 기술,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수집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FTP 수집 기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수집 기능과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집 기술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에 대한 이 3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4장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